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게 이슈 중에 하나였죠. 지난주에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체포하라. 반대가 138이고. 그래서 지금 수박들이 찾아 나선다고 하죠. 근데 찾아서 뭐 합니까 지금? 안 찾아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요. 이게 그 국민의힘이 115석이잖아요. 정의당이 6석이고 정의당은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121, 139에서 121 빼면 18명이 민주당 사람이 가능성이 크겠죠. 무소속도 대부분 친민주당 쪽이거든요. 보시면 18명이 어떻습니까? 무효나 기권이 아닌 찬성표를 줬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효표를 던지고 기권을 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당 대표를 체포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왜 찬성의 표를 굳이 던질 필요 없냐 그러냐면 297명이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149표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찬성을. 그러니까 149보다 적은 반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성이 149가 안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자기네들이 여기 10명만 더 했으면 체포동의안 가게 되는데 그러길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 거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소주 6,000원에 팔면 4,400원 남는 장사.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했죠. 저도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소주 한 병에 들어가 있는 세금과 이런 거는 보세요. 세금이 116원, 부가세, 교육세 130원, 주세 432원 이렇게 한 병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는 어떠해요? 담배는 4,500원짜리에 3,400원이 담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세죠. 소주에 내는 세금은 소득이 더 많다고 소득이 또는 더 적다고 덜 많다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소주값이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다르진 않죠. 이런 거를 이제 간접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접세를 많이 걷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압박하니까 하이트 진로가 소주값 안 올린다고 했어요. 여튼 6,000원이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렇게 정부에서 압박을 했으니까 안 올랐잖아요. 추경호 부총리가 소주 가격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되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입니까?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금 올리면 당연히 가격에 포함이 돼서 당연히 오르겠죠. 그냥 정부가 압박하니까 이제 진로에서 안 올리겠다는 거죠. 1업체. 인터넷 은행의 연체액이 3배로 늘었답니다. 심각하죠. 3기사는 이제 K뱅크, 카카오, 그 다음에 토스뱅크죠. 작년 말 기준 2,915억이 넘었대요, 연체액이. 중저 신용자 상환 능력이 악화됐다. 그래서 비상이다. 아까 실질소득하고 실질임금 주는 거 봤죠? 그리고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고, 소비는 마이너스고, 소비가 마이너스 되는 것 중에 하나도 고금리가 영향을 많이 줬죠. 시중은행 신규 연체율도 작년 2배다.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신한은행.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또 내리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금리를.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또 올랐죠. 기준금리. 내려갈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 금리랑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다시 넘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으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또 오릅니다. 한은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물가에 영향을 줄 텐데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가 더 오를 텐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봐서. 정의당의 위선희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은행은 대출금리가 오른 세부 근거를 공개하십시오라고. 한 언론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자 수익 증가분을 기록했으며 그중 상당 몫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자에서 창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만히 있던 서민들에게 대출금리라는 무기로 돈을 뜯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본 사안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 말에 동일합니다. 가난한 서민이 더 많은 이자를 내는 현 제도의 불공정함을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주인공 정순신입니다. 정순신 하루 만에 낙마, 검 일색 인사 검증 라인이 부른 참사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비판했죠. 조중동의 하나.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도 검찰 특검공화국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라고 그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떠냐? 양상은 주필이 그전 편집국장이죠. 다음 차례는 검사들의 국회에 대거 진출일 것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자부심 가진 검사들 그동안은 도구였지만 이제는 권력 주체다. 결국 유권자들이 검찰 정부를 평가할 것이다라고 조선일보도 경고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중앙일보입니다. 또 인사물이 검사 출신이라 대충 검증한 거 아닌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인사 라인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했죠. 정순신 아들의 학폭에 대해서 2018년에 KBS 단독 보도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아시지만. 자, 보세요. 동급생에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한 고등학생의 극심한 우울증 앓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알고 있죠? 이런 내용. 결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걸로 결정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이 결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고등학교에 입학한 기부터 잠시 이렇게 됐죠. 1학년 1학기부터 A군의 언어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정순신 아들이 A군이죠. 이런 윤석이었네 이름이 그럴 거예요. 서울대 철학과 개돼지라 불렀습니다.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내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민사고죠. 학교에서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인 A군의 괴롭힘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에까지 이른 상황. 결국 학폭위가 열려 A군의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고 수석정지 7일로 징계가 줄어든 겁니다. 징계가 줄었대요. 수석정지 7일로. A군은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도 심지어 재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A군과 맞다트리게 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참다 못해 피해 학생도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전학 결정이 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 측 정순신 얘기하는 거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미루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겁니다. 이른바 법기술을 발휘한 거죠. 학교 관계자가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가지고 다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지급을 오가고 있고 가해 학생은 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 정순신 검사에게죠. 확인됐습니다. KBS 측에서는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 학생 측에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고 이 정순신 측에서 밝혔다고 얘기한 거죠. 보시면 이때 이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 제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다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을 리가 없죠. 누군지 그 다음날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 기사를 보였듯이 이렇게 가해자의 승리 공식은 어떻게 합니까? 불복 소송을 시간 끌며 학폭의 기록도 세탁을 하죠. 질질 끌다가 보면 학교 폭력 행사를 했다는 거 생활기부 기록부에 안 넣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셨지만 정순신 자녀의 평서언행,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대체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 말도 심하죠. 넌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 좌파 빨갱이.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올랐다고 좌파 빨갱이를 부르는 거예요. 피해 학생이 원고와 정순신 자녀와 같이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하니 원고가 정순신 아들이 야 더러우니까 꺼져라면서 인상을 얼굴에 가득 쓴 채 피해 학생은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 피해 학생에게 꺼져라. 너 같은 돼지 새끼는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연진이하고 비슷하죠. 연진이는 다리미로 괴롭히는데 얘는 사람을 말로 죽였습니다. KBS 기사를 보셨으니까 알 텐데 일단 보시죠. 학폭의 처분 불복 소송을 대법원까지 제기하면 3년까지도 처분 시간을 끌 수 있으며 가해자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이 4, 5년 전부터 하나의 공처럼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 연합뉴스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토대로서 이제 만든 그래픽인데요.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 않은 비율이에요. 언어 폭력 35.3%가 해결 안 됐답니다. 금품갈취, 성폭력도 심지어 32.8%, 스토킹, 따돌림, 폭력, 신체폭력 28.9%, 강요.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사실을 알린 정도. 학교에 알린 거 이게 아닌 거죠. 부모나. 초등학교 애들은 90%, 중학교 애들은 93%, 고등학생은 95%가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평균 9.8%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반성을 하고 빨리 이런 학교 폭력이 해결되지 않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준비한 거 더 많은데 쭉 보실래요? 뭘 준비했는지. 다음 소위 방지법. 요거만 보시죠. 국정지지도와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동향. 왜 윤석열이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지. 20대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1%인데 노조 대응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2배인 44%. 30대는 26%만 지지를 하는데 노조 대응에 대해서는 노조에 강경 대응하는 것은 56%. 2배가 넘는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강하게 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죠, 숫자가. 심지어 진보 측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그 노조 강경 대응에 대해서 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노조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교육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여기까지만 보시죠. 미국의 중고교생은 사회교과 시간에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절의 의미를 시작으로 해서 노동자의 인권, 양질의 노동조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 차별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단체를 결성하고 교섭할 권리 등에 대해 배운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것도 중요하죠.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조건을 바꾸는 수단이라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